법원도서관 법마루 2025년 세 번째 주제 컬렉션은 디지털 자산 A2Z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NFT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을 부분적으로만 규제하던 한계를 넘어 제도권 내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분산 원장 기술 등으로 생성, 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뜻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과 일반 디지털 자산 두 갈래로 나뉘며 일반 디지털 자산은 용도에 따라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세 유형으로 세분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영역은 가상자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여전히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현재까지 정의된 가상자산 시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법제화에 앞서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사례를 먼저 알아보고 해외 입법례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관리 조직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거래의 투명성과 자산의 유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안,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대법원은 최초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으며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성은 인정되었지만 가상자산이 증권처럼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조 원을 호가하던 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락한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몰수보전 사안에서 법원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증권성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지만 가상자산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년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다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이나 파산, 사기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반복한 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였으므로 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상자산의 소유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에 따라 2022년부터 연간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약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비를 이유로 그 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가하고 가상자산의 활용이 다양해진 만큼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타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세 체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시사점 속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리와 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에 있어 가상자산의 취급을 다룬 사건에서 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됐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가상자산과 비교했을 때 각 토큰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서로 교환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NFT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NFT에 관한 의미 있는 행정 판결로는 NFT화된 게임 속 아이템을 경품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최초로 NFT에 대한 소유권 개념과 재산적 가치와 관련해 NFT의 법적 의미 및 성질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거래소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투자자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기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디지털 자산 산업은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러 법령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과 제도 환경을 참고하여 현재 검토 및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금융시장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FIT 21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적 틀인 미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자산 및 전자결제 수단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금융청은 암호자산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 역시 최근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리며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다수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안들을 심층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여 각 법안의 정책적 지향점과 규제 철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개념, 발행 규제, 진입 규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규제책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 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법적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기법과 관련 제도들의 정착 과정 속에서 기업, 시장 참가자, 규제 당국 등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금융 패러다임과 관련한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국내외 개념서와 다양한 교양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에서 12월부터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12월 10일 수요일 15시 법마루 1층에서 법률 소양 강좌를 개최하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